저희 기초반 막바지가 들어갑니다. 격국론입니다. 격식격자인데 이룰 격자입니다. 이게 바르게 할 격자예요. 이게 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격식을 갖추고 있습니까? 네. 제가 바르게 강의를 합니까? 네. 그러면 바른 모습에 이르렀습니까? 네. 바른 모습에 이르렀다 그러면 이게 내 모습이다 그거예요. 이 내 모습이 효명장명으로 나가요. 그러면 요 나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나무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다른데 이거는 요 모양대로 이르러야만이, 이렇게 자라야만이 이게 바른 모습이에요. 만약 이게 이 모습으로 안 나오고 가지 하나가 엉뚱하게 이 모습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게 바른 모습 아니잖아요. 아, 이것은 격식 따라서, 요 격식 따라서 그대로 나온 것이 이게 격이요.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나와야죠. 그러면 소나무는 소나무의 격식이 있죠. 침엽수로 돼가지고 그것이 두 가닥이냐 세 가닥이냐 요렇게 난 게 이게 소나무의 바른 모습이라고요. 그게 격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나무는 각각 자기 본성대로 자란다. 그러면 자기 본성대로 자라야 되는 것이 나무만입니까? 아니죠. 모든 만물이 그런 격식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치를 따르는 거거든요. 그게 격자인데 국자를 보자고요. 이게 판국인데 이게 무슨 판이냐? 바둑판도 있을 수 있고 장기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분국이요. 바둑판 보면은 네모난 그 칸이 있어요. 장기판은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이건 직사각형이에요. 그 부분이 있다고요. 그러면 바둑판에서 지금 판이 어떤 사람한테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나 그 형편이요. 그 하나하나가 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자해를 하면은 여기 있는 것이 좌측입니다. 좌측하고 입구인데 이게 입구가 말하다의 뜻도 있죠. 기능상으로 바둑판이나 장기판이 고든 선처럼 자로 재듯이 법도에 맞게 말한다. 그러면 격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대로 이 자해처럼 해보자고요. 바둑판이나 장기판처럼 격식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무엇든지 그 이루어진 격식, 바르게 이루어진 틀, 이런 것을 가지고 격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사주에서 격국이니까 사주가 바르게 구성되어 있는 격식이 될 테죠. 그럼 격국입니다. 그러면 격국을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뿐이 없어요. 다시 정격, 외격, 총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정격이 8가지가 있습니다. 8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편리상 여기다 넣은 거지, 요거는 이 정격에는 안 들어가는데 알기 쉽게 걸록격하고 양인격을 여기다 넣었을 뿐이에요. 편인격, 정인격, 식신격, 상관격, 편제격, 정제격, 편관격, 정관격. 편인, 정인,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이 얘기죠. 여기다가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 하도 양인격은 이따가 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올해 정격에는 8정격이 있거든요. 정격을 그 속에 정격이 안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외격이라고 그래요. 다시 곡직격. 구불꼭 고들직이니까 을목하고 간목 얘기죠. 을목하고 간목 얘기니까 이게 목에 관한 정격을 제외한 격, 이게 외격입니다. 저 불꽃과 불꽃이 불과 불이 불꽃을 이룬다 해서 불꽃은 위로 타오르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염상격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염상격. 그러니까 이거 화에 관한 거죠. 같이 심을까, 거둘색. 심고 거두는 그 역할을 하는 게 토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색격이라고 그래요. 다 같이 가색격. 그 다음에 종역격 하면은 이게 금인데 금이 쇠나 돌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것을 농기구나 아니면 무기나 생활 도구나 컴퓨터 칩이나 이런 것으로 변혁시켜줘야지, 바꿔줘야지. 다 같이 따를 종, 바꿀 혁. 그래서 금은
용금성기 해야만이 쓸모가 있어지니까 이것을 종역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불운할 윤자요, 윤택할 윤자요. 그러면 물인데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게 정격이죠. 이 물은 아래로 흘러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윤학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외격의 종류 중에서 화격이 있어요. 저희 각기 합화토예요. 거기서 격이 하나, 격을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저희들 을경합화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격을 갖다 붙인 거예요. 요게 화가 이제 어떤 것으로 변했냐 해서 토로 변했냐, 금으로 변했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화격이라고 하는데 이 화격은 외격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정격 외의 것은 다 외격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종격이 있습니다.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이 안 되면 천상 다른 오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종격에서는 종살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하고 같은 거냐? 거의 이 종욕격하고 비슷해요. 종살은 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관을 따라가는 게 종살격이고, 종화격이라고 하면은 내가 목이면은 내 자식이 화죠. 그러면 목화에서 내가 목인데 내 자식이 화요. 그러면 화가 나의 자식이니까 아요. 이게 종합격이에요. 다시 종합격. 그다음에 종재. 이제 요번에는 재를 따라가.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재를 따라가는 게 종재격이요. 그런데 종황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인데 수가 많아. 목도 많고 수도 많아. 인성도 많아. 그래서 왕한 목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 이게 종황격이에요. 그러면 전황격이라고 하면 이 전자가 오로지 전자예요. 그러면 금이면은 거의 대부분이 금으로 이루어졌다. 화하면 거의 대부분 화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전황격이에요. 정격에 대부분이 속해 있어요. 이 짝의 거는 보기가 굉장히 그래도 쉬워요. 그러면 어떤 게 보기가 어렵느냐? 외격이나 총격이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게 몇 프로 정도 되느냐? 학자들 얘기가 한 15%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이 공부는 두고두고 해나가야 되는데 요번에 기초론에서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요. 격국론에서 크게 어떤 격이 있다고요? 정격하고 외격하고 그 다음에 종격이 있더라. 실은 이 걸록격하고 양인격은 어디다가 내놔야 맞는 거 아니? 이 종격에다 내놔야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 알기가 편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이게 종격이니까 따라가야 된다는 거거든. 걸록이라는 것은 자기가 왕해져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보다 더 강해서 이것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따라가는 거거든. 다시 국직격, 염상격, 가색격, 종역격, 윤학격, 각기합화 토격, 을경합화 금격, 병신합화 숙격, 정임합화 목격, 무괴합화 화격, 종살격, 종합격, 종재격, 종황격, 전황격. 이거 말고 격을 따지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식신제살격이니 하여튼 이 용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 요거는 기본이니까 기본은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을 가만히 풀어보면은 결국 요것만 이해하시면 다른 것도 다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격을 따지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을 봤을 때, 여기를 봤을 때는 이것은 다같이 걸록이라고 해요. 다같이 걸록. 12운속에서 이게 녹이라고요. 다같이 생육대, 노광세. 노광세 할 때 이게. 요 말을 가지고 걸록이라 그래. 그런데 요 묘는, 요거는 플러스고 요건 마이너스죠. 생육대, 노광세 할 때 왕이라고. 이 왕을 가지고 양인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제왕할 때 왕이 양인이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갑이 인을 봤을 때는 이게 싹이죠. 갑이 묘월 가면은 이 무성할 묘자죠. 무성할 묘자니까 이 기운이 엄청나게 세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기운이 센 요 무성해지는 이것을 가지고 양양자하고 칼날인자를 썼어. 그래서 저는 원래 이것은 정격에는 안 들어가는데 편의상 여기다 넣어버리면 알기가 쉬운 거예요. 그럼 자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병이 걸록이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생육 때 노광세 할 때 뭐가 돼야 돼요? 병화가 플러스 화죠. 그러면 플러스 화가 왔을 때 걸록이 되는 거라고. 그럼 플러스 화가 지지해서 뭐요? 사죠. 병화가 4월에 xuất 생하면 이것은 걸록곡이 되는 거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수가 플러스 임수인데 어떤 월이 되면은 걸록격일까? 해수. 그러면은 해수가 오면은 걸록격이고 자수가 오면은 양인격이지.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화가 4가 되면은 이것이 무슨 격? 걸록격이고 이것이 5가 오면은 양인격이. 이게 아주 더 덥잖아요. 그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이거 양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다. 이것은 그대로 무슨 격이요? 간목이 여기 사화를 봤을 때 다시 식신격. 그러면 간목이 오화를 봤을 때는 상관격. 지금 여기 붙여놓은 대로 격이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요 앞에 건 빼고 무슨 월이냐, 진월이냐, 술월이냐, 축월이냐, 미월이냐 하는 얘기요. 그러면 진월이나 축월일 것 같으면 무슨 격? 편제격. 정제격. 그러면은 요것도 똑같아. 이게 신월이면은 평관격. 그리고 유월이면은 정관격. 해월이면은 편격. 그리고 자월이면은 정인격. 그러면 요거 빼놓고는 격이 팔정격이 나왔어. 다시 팔정격. 그런데 이거 걸록하고 양인을 붙여서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 사주가 아주 강해졌을 때만 그 걸록격, 양인격이라 그러지 약할 때는 걸록격, 양인격이라고 안 그러더라. 그래서 종살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이, 경금이 금월에 태어나면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강해지는데 이것은 말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걸록격. 이것은 양인격.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 차이뿐이 없는 거라. 무엇과 무엇의 관계에 있는 거 아니 내 일간하고 월지하고의 관계라. 갑이 인을 이렇게 봤어. 그러면 이것이 무슨 격이라고요? 걸록격. 12운성에서 이게 녹이라고. 그래서 이게 걸록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됐을 때 이 국이 약하면은 걸록격이라고 안 그런다. 여기 임목도 있고 여기 또 간목도 또 하나 있고 여기 또 을목도 있고 수까지 하나 더 들어가. 그럼 벌써 몇 대 몇 사정구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뭐라 그러더라? 이걸 걸록격이라고 그러더라.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우리 얼른 봐가지고 이거 감벌해 주는 게 낫겠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금이 필요하죠. 그거예요. 근데 금이 필요해도 만약에 금을요, 어떤 금이냐가 문제예요. 만약에 여기다 금을 넣어보자. 그럼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는 건 금생수, 수생목, 목기만. 그러니까 이런 밑에 있는 지지만이 필요하지 천간에는 필요 없겠네. 자, 걸록격이란 말은 자기 에너지가 어떻게 됐을 때만? 강할 때만. 약하면은 녹이란 말을 쓸 수가 없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것을 걸록격이라 그러더라. 그러면 보자고요. 요것만 요렇게 하면 양인격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인월이요. 요 인월을 가지고 우리가 인목을 가지고 눈목이라 그래서 다시 어릴눈, 어릴눈, 예쁠눈, 고울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다시 무성할묘, 무성하게 자라네. 그러면 벌써 이 기운이 어떻게 됐어요? 자오묘유가 제왕이잖아요. 목의 제왕이라. 이럴 때 우리가 양인격이라 그러더라. 이 양인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신금이 딱 잘라버렸어요, 이거를. 그런데 자르고 뒤돌아보면
싹이 또 나요. 그만큼 강하다고. 그래서 이걸 양인격이라고 그러더라. 이것이 약했을 때, 강했을 때, 전체가 더 강했을 때, 아까처럼. 내가 간목이 신약하면은 양인격이라는 얘기를 안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간목이 진홀이다. 인묘진에서 목국토관계요. 그럼 목국토관계는 재네. 재면은 요거 플러스고 플러스니까 무슨 재요? 편재요. 그러면 수를도 편재네. 그러면 이것은 무슨 격이라? 편재격이다. 요거는 기본이에요. 요렇게 따지는 것도 있고 또 다르게 또 따지는 편재격을 다르게 따지는 방법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만 하자고요. 요것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이건 정제죠. 그러면 이건 정제격이지. 요것도 또 있잖아요. 자, 요렇게 되는 게 요것이 격으로 따져서 무슨 격? 정제격. 자, 이건 무슨 격? 다시 목생? 목생화하면 플러스 식신격. 수생, 목, 인성이니까 편인격. 이렇게 얘기해요. 정인격. 근극목. 편광격. 이렇게 하면 정광격. 그러면 이게요, 발정격하고 그 다음에 걸록격하고 양인격은 요 구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묘월입니다. 묘월이면 이게 무성한 거죠. 그런데 다 같이 해묘미 목국. 이게 을목이 해묘미 목국이 됐어요. 여기도 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곡직격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곡직격을 이루려면은 이게 인월이나 묘월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수가 돼가지고 해월이든지 자월이든지 돼가지고 수생목 할 수 있으면은 곡직격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곡직격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아하, 이 생명체가 자라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격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이건 정격하고 별로 다름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곡직격이라고 신경 쓰면은 이게 곡직격이야 뭐요? 그럼 어렵게 말이야. 생명체를 살리는 것은 이거는 곡직격이라도 똑같아. 말만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 뿐이요. 용신을 뭐로 잡을까 하는 얘기요. 조우가 으뜸이라 그랬죠. 어디에 있나요? 조우가 수화의 문제라 그랬어. 그렇죠? 그랬을 때 가장 문제는 여기 정화 있고 여기 미중에 정화 있으니까 조우는 돼 있죠. 그런데 목이 자라려면 지열 보고 큰 게 좋아요? 병화 보고 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조우용신이 뭐예요? 조우용신이 병화입니다. 병화 조우용신이. 그러면 이 병화 조우용신이 유력하냐 유력하지 못하냐의 문제가 생겨. 그럼 힘이 있는가 없는가? 인중에 병화도 있죠. 그런데 해묘미 목국돼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병화가 가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체한다 그러지. 밥 먹고 체하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자, 운을 보자고요. 어릴 때 어때요? 병화하고 요거는요? 좋아요. 그러면 요 운하고 요 운은 참 어릴 때 참 귀엽게 귀염받고 초등학교 다닐 때 잘 다녔네. 재롱둥이 아주 그냥. 그 다음에 요 을대운에 13, 14, 15 중학교 갈 때쯤 어떨라나?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목이 많은데 또 목까지 와서 이 현상이 벌어질까봐 겁난다. 그러면 축대운은 어떨라나? 병화 조용신인데 축은 습토니까 화세가 어떻게 돼요? 여기 빡 빠져요. 그래서 별로요. 그런데 실은 이 입장에서는 목이 왕하니까 목국토 입장에서는 이게 재인데 그럼 재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우를 으뜸으로 보세요. 그래서 조우로 따질 것 같으면 이게 내 힘이 빠지는 거. 그러면 갑대운에 어떨라나? 갑대운도 마찬가지죠. 자대운에. 그러면 목만 키우게? 지금은 이게 몇 대몇 사중구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게 신왕사주잖아요. 국직격이 돼가지고 목이 신왕해졌다고요. 그래서 신왕해지는데 또 신왕해주는 거 안 좋다. 이렇게 따져보는 거라고요. 자, 이제 머릿속에 넣으세요. 곡직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격하고 거의 다름없이 보면 되는 거요. 이렇게 다시 심을까 거둘세.
그러면 심고 거두는 거니까 심고 거두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토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토의 역할이 길러내는 거예요. 저희 가색격을 생각하시면 뭘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건 토는 생명을 길러내는 게 자기 임무야.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렇게 하고 뭐를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체가 있으면은 이 생명체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여기 생명체 있어요, 없어요? 이 짝에는 생명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생명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묘목이라는 생명체가 있으니까 지금 이 묘목이라는 생명체를 살려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가색격이 되는데 실은 이건 가색격이 아니에요. 다시 종황격. 이것은 따라가는 거예요. 저희 이 종황격 토로 된 거하고요, 가색격하고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가색격이 되려면은 무토가 돼야 돼, 일간이. 그렇죠? 자기 일간이 뭐가 돼야 돼요? 무토가 됐든지 기토가 돼야 돼. 그렇게 하면 토월이라 해야 돼요. 토월이면서 이게 토가 많으면서 생명체가 있을 때, 이 사주에서 목화토금수 중에서 조우용신을 뭐로 쓸까 하는 얘기예요. 조우용신을 뭐로 쓸까 하면은 어떤 월인가를 생각해야죠. 무슨 월이에요? 미월이면은 술 속에 정화 있고 술 속에 정화 있고 여기 정화 있고, 그럼 벌써 여름이니까 오행 중에서 무엇을 용신으로 쓸까요? 수. 당연히 수가 정용신. 그런데 수가 정용신인데, 자, 어릴 때 배운 경신신유가 이렇게 강하게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이 경신신유 때 좋을까요, 나쁠까요? 지금 저희가 요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무엇이 강하죠? 토가 강하면 토기가 어떻게 되죠? 맞아. 그런데 이 지지는 여기 있는 요것은요, 잘못하면 신금한테 요 대원 올 때 요건 이렇게 돼. 고통이 따라요. 그런데 요 대원 이제 수가 조우용신이요. 요때 수로 잘 들어왔네. 개두는 잘 됐는데 지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요거한테 막혀요, 안 막혀요? 그러면 100%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또 하나, 여름철에 가장 최악이 본명식에 수를 용신으로 쓸 때 무엇이 있을 때? 무토가 있어서 이거 자기 역할 다 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이게 문제라고요. 이런 때도 마찬가지야. 무게합화돼요. 그렇게 하고 이 지지는 이 수토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다 자기 역할을 못 해. 그러면 요 갑대는 어떨라나? 좋죠. 이거를 제압을 해준다고요. 그럴 때 이제 자도 마찬가지야. 이 술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여기서 핵심이 뭔고 하니요, 가색격은 생명체가 있을 때 가색격이래요. 그러면서 이 가색격에서 생명체를 기르 구조할 때 이렇게 무술하고 무술이 이렇게 강해서야 어디 물이 들어올 여지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때 고통받으면서 살더라, 그 얘기요. 여기 생명체 있어요, 없어요? 생명체 없어요. 그런데 공무원을 해요. 지금도 현재 공무원이고요. 이게 이런 걸 가서 종황격이라 그래요. 다시 화생토. 다 토로 갔어요. 그래서 이게 왕상활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토로 갔으면은 내 체가 토체로 간 거예요. 토로 전체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 똑같아. 그래서 이게 토체로 간 거예요. 그러면 용신이 뭐가 용신이? 토용신이라고요. 저희가 토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요거 잘 알으셔야 돼요. 토로 종을 했다 얘기야. 토로 따라간 거예요. 따라간다. 뭐로 따라갔다고요? 토로 따라갔으면 토가 주인이네. 그러면 메인이 뭔고 하니 토인데 토를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려야 돼요? 토를 건드리면 안 되지. 내 주인이 토인데 주인을 왜 거슬리려고 하면 되느냐. 그래서 이게 토로 종이면은 토가 용신이에요. 토가 용신이면은 어떤 것이 들어오면 안 돼? 요거를 극하는 목이 들어오면 안 돼. 목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이 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자고요. 신축 때, 신 때 어떨라나요? 수월해. 병신합도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에 축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미 들어오면은 참 좋긴 좋겠는데 무엇이 딱 버티고 있어요? 그래도 임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느 게 최악이라? 임.
그래도 이는요, 목이 병이라 그랬으니까 그래도 인중에 병화라도 있어. 그러면 요 개수 때는 무괴합화되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 크게 주식 투자해서 돈이 나가는 거 아니, 묘 때. 이게 묘술화가 됐을 법도 한데 묘는 묘라. 이때서부터 벌어지는 현상이지. 자기 얘기로 그러더라고요. 이때서부터 주식을 해가지고 조금씩 재미도 봤던 모양. 근데 이때 재미 봤던 게 이때 거의 다 대부분 다 나왔더라고요. 목은 목이라고요. 병은 병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세격하고 종합격하고 같이 이렇게 내드린 것이 이것 때문에 그래요. 혼동하지 말으시라고. 만약에 요런 인자 같은 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전히 인옷을 화국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옷을 화국되면은 이것도 종합격이에요. 이상하게요. 이게 묘술화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묘술화가 과연 저렇게 잘 묘술화가 되려는지, 이것은 아주 인옷을 삼아 강하잖아요. 가세격하고 종합격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네.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국지격, 염상격, 가세격, 종역격, 윤학격이 정격을 잘 알으시면 이 격도 무리 없이 터득하실 수 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아유, 수고들 하셨습니다.